안녕하세요. 명인들의 기이한 일화,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최삿갓의 야 히스토리는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진 이준경의 지인지감 2편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다 그를 어리석고 못난이이며 게으름뱅이로 치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세수를 하고 의관을 쓰니 그의 아내가 괴이쩍게 생각하고 어쩐 일이냐 고 물었다. 사위가 대답하기를 오늘 영상대감께서 반드시 여기에 찾아올 것이라 고 하는 것이었다. 집안 사람들이 황당한 그 소리를 듣고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문 밖에서 갑자기 물렀거라 하는 벽제 소리가 들려오고 동고대감이 과연 행차하여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서 PC 하인의 사위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였다.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거듭 말하니 겸서가 말한다. 천운이라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동고가 이 뒤의 일은 오로지 너에게 의임하리라 하니 겸서가 어찌 감히 저를 알아주신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동고가 차제에 살펴보면 앞날의 사세가 어떻겠는가? 하니 겸서가 언지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고 이같이 몇 마디 말을 서로 나누고 돌아가니 그 집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생각하고 비로소 그 사위가 비범함을 알고 나서 이로부터 사위 대접이 종전보다 차차 나아졌다. 어떤 날 저녁에 PC 하인이 대감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사위가 옷을 벗지 마시고 빨리 도로 가셔서 대감의 운명하는 임종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고 하는 것이었다. 이 무슨 말인고? 내가 방금 대감께서 손님과 더불어 담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조금도 불편한 기색이 없었거늘 어찌 이 같은 이치가 있을까? 하니 사위가 재촉한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 급히 가셔야 합니다. 하니 PC 하인이 급히 대감 댁으로 다시 와서 보니 대감이 의관을 정리해놓고 누워서 곧 운명하려는 자세로 겨우 눈을 뜨고 PC 하인을 바라보며 네가 어찌 알고 이미 돌아갔다가 되돌아왔느냐 고 물었다. 소인의 사위가 말하여 왔습니다. 소인이 대감 병환이 어찌 이렇게 갑자기 심하여진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이준경이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내 사위가 비범한 사람이니 무슨 말이 있거든. 네가 반드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따를 것이며 어김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운명하였다. 그 후 4년이 지나서 그 PC의 사위가 갑자기 그의 장인에게 청하였다. 제가 조그마한 일을 시험해 보고자 하니 다행히 수천금을 마련해 주시면 장사 미천으로 하겠습니다. 한다. 그의 장인이 곧 허락하였다. 6개월이 지나서 그 사위가 빈손으로 돌아와서 돈이 적어서 장사가 잘 안 되었으니 만약 또 한 번만 5-6천금만 마련해 주신다면 긴 소매를 떨쳐 춤을 잘 추겠습니다. 한다. 그의 장인이 또 그 말을 듣고 돈을 마련해 주었더니 이번에는 1년이 지나서 또 빈손으로 나타나서 청하는 것이었다. 이미 버려놓은 춤을 중도에서 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집과 논밭을 다 팔아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다. 그의 장인은 동고대감의 유언에 따라서 조금도 후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대로 가대전장을 팔아서 거액의 돈을 마련해주고
자기는 허술하고 조그마한 집을 빌어서 살게 되니 집안 사람들이 욕하고 원망하였으며 친구들까지도 비웃을 뿐 도와주지 않았다. 또 1년 남짓 지나자 소매를 털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처가는 이미 남은 재산이 없으니 대감댁에 가서 기천금을 빌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다. 대감의 맏아들이 한마디 군말도 없이 허락하였다. 이같이 하는 가운데 어느덧 56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그가 피노인과 대감댁 큰아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얀가 재산을 전부 없애고 몸을 의지할 곳조차 없게 되었으니 일이 이미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어디에 항변하겠습니까? 오직 원아홉건대 얀가 가족을 솔권해서 저와 같이 시골로 낙향해서 살아갈 자료를 마련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니 모두 좋다고 승낙하였다. 이 두 집이 하나같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들어주는 것은 이준경의 유훈이 있는 까닭으로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를 택해서 낙향길에 올라 상한호소가 말을 세네 타고 소에 짐을 실어 일제히 떠나서 동쪽으로 가니 수일 만에 깊은 산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산길이 험악하고 길이 끊어져 다시는 더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우마에서 짐을 부리고 우마는 되돌려 보냈다. 바위 아래 모여 앉아 서로 근심하고 탄식하며 있으려니 조금 지나서 석벽 위에서부터 수십 갈래의 필목줄이 드리워져서 모두 한 갈래씩 잡아 몸을 묶고 개미가 기어오르듯이 위로 올라가서 고개를 넘어 내려가니 넓은 광야가 트여 있고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100여 호가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꽃이 피어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 개와 닭이 서로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것이 마치 무릉도원과도 같았다. 가마니에 담은 양식과 솥 냄비 종류와 포백과 염장 등 일용 진물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 얀가가 각각 자리를 잡아 안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전일 돈을 가지고 가서 은거하기 위한 일을 해놓은 것임을 알았다. 또 좋은 논과 비옥한 밭이 있어서 서로 섞여 자리 잡고 있으니 봄에는 가라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해서 모두가 평화롭고 풍년뜬 즐거움을 만끽하니 산중에 아늑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세상 소식은 듣지 못하였다. 이준경의 아들 두 사람은 서울의 번화한 곳에서 생장하여 갑자기 적막하고 궁벽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게 되니 매양 울적하고 답답한 심정과 살던 곳에 대한 향수가 가슴에 일고 있었다. 하루는 겸서가 대감댁 두 형제를 높은 상봉우리에 데리고 올라가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곤께서 저기 개미떼가 몰려있는 것 같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저것이 다 외병입니다. 금년 4월에 외병이 대거 쳐들어와서 팔도가 다 함락하고 왕의 어간은 지금 용만에 머물러 계시니 이때 댁이 서울에 있다면 보존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선대감께서 저를 지우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입니다. 상당 기간 여기서 안심하고 사시면서 산을 나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8, 9년이 지난 후에 겸서가 동고 아들에게 물었다. 이곳에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하니 이준경의 아들이 이 땅이 편안한 것 같은 마음은 있네. 한다. 겸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곤께서 만약 영원히 세상에 나가시지 않으면 선대감의 조정에서의 위대한 엄적을 누가 세상에 나타나게 할 것입니까? 이제 외병이 다 철퇴하고 나라 안이 맑고 깨끗해졌으니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피노이는 나는 아들이 없으니 세상에 나간들 무엇을 할 것인가? 사위와 더불어 여기서 늙겠네. 하니 그 사위가 좋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겸서가 이준경의 아들에게 권해서 솔권하여 산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나왔다. 다 같이 청주군 남산 아래에 이르러서 겸서가 말하기를 이 터가 대단히 좋으니 오래 여기에 정착하여 살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대대로 대부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니 그 뒤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마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한다. 이준경은 74세에 졸하고 시호는 충정이라 내렸으며 선조묘에 배양되었다. 최삿갓의 야히스토리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